음식에 담긴 재미있는 과학 이야기 듣는 시간입니다. 푸드톡톡 오늘도 이혜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설 연휴를 보내고 처음 만나니까 더욱 반가운 것 같은데요. 어떻게 잘 보내셨나요? 네, 명절에는 어쩜 이렇게 먹을 게 많을까요? 네. 다양한 음식 먹으면서 잘 쉬다 왔습니다. 네, 저는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명절 때마다 과메기를 준비하거든요. 네. 그때 배웠듯이 김을 올리고 거기에 미역 올리고 초장 찍은 과메기를 올리고 쪽파에 마늘에 쏙 넣어서 진짜 원 없이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맹앵커는 뭐 어떤 걸 먹었어요? 네, 저는 설 하면 떠오르는 음식들은 다 먹고 온 것 같아요. 뭐 각종 전부터 네. 또 할머니께서 직접 만드신 식혜 그리고 대표 음식인 떡국까지요. 특히 떡국을 제가 떡국 한 그릇 먹으면 이제 네. 한 살 먹는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2살을 더 먹고 온 것 같습니다. 저랑 이제 동갑인가요? 이렇게 맛있는 거를 다 드셨다고 하니까 이런 말씀드리기 좀 죄송하긴 하지만 혹시 떡국 한 그릇의 열량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아나요? 다 먹고 나서 알려고 하니까 두려운데요. 많다고 듣긴 했는데. 심지어 저는 2그릇을 먹었잖아요. 네. 대체 칼로리가 얼마인가요? 네, 떡국 한 그릇에 463kcal인데요. 네. 공깃밥을 기준으로 이제 한 공기 반 수준입니다. 그러면 저는 900kcal를 넘게 공깃밥 4공기 이상을 함께 먹은 셈이 되는 거네요. 네. 왜 이제 알려주신 거죠? 미안하네요. 그랬다고 안 먹었겠어요? 먹었겠죠? 네. 사실 뭐 명절 음식들 열량이 높은 걸로 알려지긴 했죠. 그래서 이제 설날이 다가올 때면 열량은 좀 낮으면서도 맛있고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에 대한 소개가 좀 많이 이루어지긴 하는데요. 관련 보도 잠시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소화가 낮고 소화가 잘 되는 기능성 떡국이 있다고 합니다. 싹을 틔운 현미로 만든 오색 떡국은 비타민과 아미노산이 많아 면역력을 높이고 성인병 예방에 좋습니다. 소화가 잘 되는 기능성 쌀로 만든 흰떡은 성장기 청소년과 영양식으로 제격입니다. 검은 쌀인 흑진주로 만든 검은색 떡은 안토시아닌이 많아 노화 예방에 좋고 홍국쌀로 만든 붉은색 떡은 몸에 해로운 콜레스테롤을 낮춰줍니다. 떡국을 끓이는 육수 역시 사골 대신 닭고기로 만들면 칼로리도 적고 구수한 맛도 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색도 예쁘고요. 또 건강에도 좋다고 하니까 내년 설에는 한번 저런 요리법을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네, 저는 특히 이제 그 닭고기를 가지고 육수를 낸다는 게 좀 인상적이었어요. 네. 뭐 닭고기 외에도 흔히 쓰는 사골 외에 뭐 다시마나 그리고 멸치를 활용해서 육수를 내면 열량이 낮은 떡국을 또 만들 수 있습니다. 저희 집도 이제 떡국이 좀 많이 남아 있는데 저희 집은 아무래도 큰 집이다 보니까 되게 많이 준비해요. 근데 많이 준비한 만큼 또 많이 남는단 말이죠. 그렇죠. 뭐 전이나 과일이나 여러 음식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건강하게 먹는 또 방법이 있을까요? 네, 우선 떡국이 남았다고 하면 다시 드실 때 그 사골국 위에 있는 기름을 좀 제거해서 드실 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사골을 푹 끓이면 위에 기름이 좀 둥둥 뜨는데 이걸 걷어내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골국 위에 있는 기름이 없어지게 되면서 지방 함량이 약 1에서 3% 정도 낮아지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칼로리가 100ml당 47kcal로 우유 100ml와 비교해도 낮은 수치로 좀 떨어지게 됩니다. 생각보다 칼로리는 높지 않네요. 그럼 사골국은 보통 끓이면 한솥 끓여서 두고두고 먹잖아요. 이런 방법을 좀 활용해보면 칼로리를 낮출 수 있겠네요. 그런데 저는 사골국 하면 항상 궁금했던 게 있었어요. 이렇게 반복해서 끓여 먹어도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될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어떤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3번 정도 끓일 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조사를 했는데 우려내는 횟수에 따라서 맛과 영양이 달라졌어요. 그런데 가장 맛과 영양이 좋은 것이 이제 3번 끓여냈을 때거든요. 4번이 넘어가게 되면 칼슘이 함량이 오히려 낮아지고 그리고 탁도와 점도도 낮아져서 맛도 좀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저야 뭐 이게 주부가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3번을 끓인다는 게 가장 좋다는 거잖아요. 이것도 어머니께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네. 자, 그런데 이제 남은 건 이제 전들이 또 많이 남아 있는데 이건 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사실 갓 부쳐낸 전은 참 맛이 좋은데 조금씩 항상 남게 되는 것 같아요. 전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요리법은 다양한 전과 채소 그리고 육수를 더해서 만드는 전찌개 정도 떠올리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찌개를 하실 때 이미 전에 간이 충분히 돼 있기 때문에 소금이라든지 조미료를 더하지 않아도 좋을 것 같고요.
그냥 뭐 다시 데워서 먹겠다라고 하신다면 일단 프라이팬을 충분히 달궈서 소량의 기름만 둘러서 빠르게 데워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역시 뭐 전 만들 때도 그렇지만 몸에 나쁜 트랜스 지방이 없는 식물성 지방, 그 기름을 가지고 요리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네, 영상을 보니까 이제 전찌개는 완전 새로운 음식이 탄생을 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맛있어 보이는데요. 네. 저도 지금 집 냉장고에 전이 많은데 잘 기억해뒀다가 활용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명절을 보내면서 전 냉장고에 또 과일이 풍성해졌어요. 이 과일을 잘 보관하는 방법 없을까요? 네, 그래서 대표적인 뭐 사과, 배를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네. 신문지에 싸서 저온, 실온에 기온이 낮은 곳에 두거나 냉장고에 네. 보관을 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때 주의할 점은 사과를 다른 과일과 함께 두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요?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뭐 사과, 배, 귤 이런 것들 같이 놓는데 왜 사과는 따로 보관해야 되는 건가요? 네, 사과에서 이제 다른 과일을 숙성시키게, 그러니까 익게 만드는 에틸렌 네. 가스가 나오기 때문인데요. 어. 그래서 사과랑 다른 과일을 같이 두게 되면 다른 과일이 쉽게 물러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따로 보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사과랑 덜 익은 감을 함께 두면 홍시가 잘 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것과 좀 관련이 있나 봐요. 네, 맞아요. 네, 하지만 다른 과일들은 함께 두면 안 된다고 네. 하니까요. 저도 집에 가서 사과는 따로 분리해 둬야겠습니다. 끝으로 명절에 먹은 음식으로 과도하게 생긴 좀 체내 지방을 배출하는데 도움이 되는 또 방법, 식품을 소개해 주신다고요? 어떤 네. 게 있죠? 아주 궁금한데. 좀 특이할 수 있어요. 바로 우유입니다. 근데 우유에도 유지방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체내 지방을 빼는 데 도움이 되는 건가요? 네,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유 속에 들어있는 칼슘인데요. 네. 칼슘이 이 체지방을 연소하거나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보통 우리 잠 안 올 때 자기 전에 우유를 좀 따뜻하게 데워서 마시잖아요. 네. 우유에는 이렇게 심신을 좀 안정시키는 효과를 주기 때문에 그런 성분이 이제 아미노산의 일종인 트립토판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뭐 명절 때 스트레스 많이 받았다. 뭐 아내는 아내대로 사실 뭐 남편은 남편대로 네. 또 뭐 취업 언제 하니 결혼 언제 할 거니 이런 잔소리 좀 들으셨다면 우유 한 잔 먹으면서 심신의 안정도 느끼시고 그리고 또 체내에 불필요한 지방도 배출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야 뭐 이번 명절에 그런 잔소리들을 직접적으로 받은 건 아니지만 이제 앞으로 좀 그럴 가능성이 있겠다 싶긴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네. 이게 딱 나이별로 받는 잔소리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왜 학생 때는 이제 공부, 그다음에 대학교, 그리고 또 대학교 졸업하면 취업, 그리고 그렇죠. 또 이제는 저도 어느새 이제 결혼 네. 얘기가 나올 아. 때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네, 이게 정말 나이별로 명절 잔소리의 버전이 그대로 따라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네, 들었어요. 오늘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명절 잔소리를 들은 이제 사촌들을 모아놔서 야 고생했다 우유 한 잔 해라 약간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참 체내 지방을 빼주는 기능이 있다는 게 참 놀라웠던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이렇게 명절 이후에 조금 무거워진 몸을 가볍게 만들 수 있는 좀 방법들에 대해 소개해 주셨는데요. 방송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짧았지만 명절 후유증을 얼른 극복하셔서 빨리 일상으로 돌아오실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 기자 오늘 이야기도 잘 들었습니다.